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신년대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읍 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은요,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해 있죠. 대도시 전주와 광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호남 서해안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역사, 문학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2020년 새해 정읍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목표로 달리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정읍 시정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읍시 유진섭 시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청취자분들과 정읍 시민들께 먼저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올해도 많은 분들의 행복,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초선으로서 2020년 올해를 맞이하는 새해 각오는 좀 더 다르실 것 같은데 사자성어로 이택상주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택상주는 이제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이고요. 예. 두 개의 연못이 상주, 서로 이제 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의 또는 조직의 경쟁이 좀 유독 심했다고 봅니다. 이제 3만물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성장보다는 내적 성숙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경쟁보다는 서로의 도움을 주는 그런 상생의 관계,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사자성어는 이택상주로 이렇게 부족함도 넘침도 없게 하자는 뜻입니다. 좀 더 시민들을 위한 협력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정읍하면 일단 내장산을 비롯해서요 동학의 고장이고 수식어가 많은 곳입니다. 아울러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첨단 과학 연구 단지도 있고요. 정읍의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돼 있고요. 또 관광 여건도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정읍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해가지고 성과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근데 또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1만쯤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11만 한 500. 이런 추세로 가면 또 11만 명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근데 또 2030년도에는 한 13만 5천 명까지 이제 이 목표로 잡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랄지 현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구 문제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좀 더 진단을 하자면 대한민국도 2700년이 되면 인구가 하나도 없다고 예측을 한다는데요. 아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은 노력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꾸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계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더 올해는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좀 늘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자연 감소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 정책을 좀 강화해서 지역을 지키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는 그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 어려움이 많은데 수요 문제를 어떤 형태로 더 확보할 거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축제들도 있고 또 특화 사업을 통해서도 유동 인구를 좀 확보하는 쪽에다가 우리 정읍시로서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정읍이 아까 이제 서두에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정읍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읍이 이미 3대 국책 연구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그에 딸린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근데 우리 일반 도민들도 정읍에 이런 큰 기관들이 있나 막 그 의아심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3대 국제 연구관 예컨대 연구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이 있고 예. 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본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연구 기능이 확실하고 또 거기에 나와 파생되는 여러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런 뭐 인구가 아까 인구 말씀하셨지만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계되는 어떤 파생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앞으로 이제 그게 과제일 것 같은데 예. 이런 문제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예. 그 국책연구소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모르시고 예.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국책연구기관하고 그거하고 또 관련된 연구시설이 25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물들이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여기에 있는 토종 자본하고 결합을 못하고 예. 타지로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정읍 시도 의지도 강하고 또 전라북도 입장도 그렇고 또 연구소의 입장도 되도록이면 이곳 정읍 안에 예. 유치하는 것을 강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연구 기술만 해도 벌써 특허 등록만 된 게 2,500건 정도 예. 됩니다. 또 기술 이전도 이미 120건이 돼서 거기에 이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큰 기업보다는 작은 강소기업들이 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북의 연구개발 특구하고 이렇게 지정이 된 이후에 연구소 기업도 벌써 4개 정도가 설립이 됐고요. 예. 또 특구 지원 사업이 7개 업체가 이미 이제 들어와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R&D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R&D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로 상용화, 예. 기업화할 수 있는 R&D 형태로 좀 전환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여기 해당 연구소에게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해서 용역을 그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동차 생산 업체가 이 정읍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정읍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도민들께서 어느 정도의 이 규모의 사업인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다원시스가 전임 시장님 때 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예. 그것이 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아마 다음 달이면 최종 준공이 공장 준공이 끝납니다. 예. 큰 건물로는 이제 생산 라인이 10개 정도가 라인이 깔려 있고 거기 중간에 이제 그 도장을 하는 공장 그리고 이제 시험설로 하는 공장 이렇게 크게 이제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에서는 새마을과 무궁화를 대체하는 GTX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아마 연간 최하 300량에서 한 350량까지 만들 그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50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1차로 이미 다원시스에서는 정규직을 모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협력업체라고 해야 되죠. 용역, 네. 용역 직원도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누적 그 다원시스가 누적 수주액만 약 1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동차가 20년 이상이 되면 교체하도록 법령이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년 이상 된 기차들은 법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1년에 약 1조 가까운 양이 매년 이렇게 좀 시장에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원시스는 국내 시장에만 멈추지 않고 해외 시장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철도 현대화 사업도 수주를 했고 또 인도의 알루미늄 객차를 제작하는 것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을 같이 염두에 두고 다원시스는 여러 가지 영업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정읍이 이렇게 기업 유치를 지금 뭐 다원시스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역시 교통의 요지, 교통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KTX와 SRT가 지금 이제 정체를 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래요.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깝냐. 이제 KTX 덕분이고 SRT 덕분인데 1시간 반이면 뭐 정읍에 오니까 또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기 이 시내에 아주 가깝게 그렇죠.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교통 여건이 좋은 아마 혜택을 볼 거고 또 인근의 고창, 부안, 장성, 뭐 순창, 담양까지도 우리 정읍역을 이용하도록 이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 여건이 정읍의 제2의 부활, 재기 이런 데 상당히 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역의 조건, 교통의 조건을 좀 잘 우리 정읍시는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또 기업체 사장 입장에서 지역 투자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들도 좀 수렴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직접 지원하는 게 제한적인데 그래도 저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에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다고 보면 신규 기업은 그 기업들에 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존 기업에 대한 제가 정례적인 방문 또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기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해결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좀 그 우리 이제 3산업단지 북면에 있는 3산업단지에 그 노후 이제 공단 그 이제 정비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 사업도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면 아마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산업단지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업체들 이야기는 시장님, 단체장이 직접 뛰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신뢰성이랄지 약속 이행이랄지 이런 것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읍은 기업 유치를 참 인프라가 돼 있고 잘 하시기 때문에 새해는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했으면 주문을 드리고요. 자, 유진섭 시장님이 이제 의정 활동을 오래 하셔서 그렇지 이제 초선답지 않게 어떤 시정을 이끌고 계시고 많은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공약 관련해서는 뭐 처음이시기 때문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공약들을 제시하셨는데 뭐 기억하고 계시고 또 수행하고 계시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공약은 5개 분야에 약 82개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1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약 40%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중에서 12개 사업은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약 70개 사업은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국비도 필요하고 도비, 정읍, 시비도 이렇게 필요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그 고3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 지역이 약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약 1,300명 가까운데 그 친구들에게 지금 1년에 딱 졸업할 때 한 번 100만 원씩 졸업 선물입니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과 관련 없이 졸업생 전부한테 주는 겁니다. 전부한테 줍니다. 전부한테 주는 거고. 그 포퓰리즘 비난도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동안에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지난 이제 말하자면 노인 복지에는 치중을 많이 했고 청년, 우리의 미래를 좀 책임져줘야 되는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또 지방 정부도 무관심했는데 저는 청년 정책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3 졸업생 모두에게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냥 진학을 포기하고 직접 취업을 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겠다고 했고 또 시민들의 일부 그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어찌됐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기성세대로서는 당연한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명칭이 장학금이라고 하니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까? 장학금으로는 안 돼 있어요. 장학금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학금이 아니고 그건 형태는 장학금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구직지원금 그다음에 그 다른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자, 정읍 시가 예산이 어느 정도이길래 지금 이런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도 좀 궁금합니다. 2020년 올해 국가 예산 확보액이 어느 정도죠? 우리가 한 5,600억 조금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이제 정읍시 예산은 올해 이제 당초 예산으로 기준하면 약 9,400억 가까이 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회 추경을 총선 전에 해야 되는지 총선 이후에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5,600억을 지금 확보하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뭐 SOC를 비롯해서 도시 재생 사업 등의 투자가 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주요 분야에 이제 SOC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도시 재생 사업은 우리가 5개 사업을 4년 동안 약 881억을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읍이 구도심이 활력을 많이 잃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많은 발길들이 끊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881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고 유익하게 지금 계획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읍시의 공직자들의 준비 그리고 그 노하우가 다른 지역의 말한 선진 사례로 우수 사례로 이렇게 정읍을 많이 방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크게는 4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내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청년들 전용 주택이 있어요. 청년 주택도 짓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주택도 짓고 또 그동안에 있는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연지시장 인근도 상당히 조금 활력을 잃은 곳인데 여기도 사업 제고에 들어 있어서 활력을 다시 집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정읍하면 뭐 쌍화차 거리를 잘 아실 텐데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금 정비를 완료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쌍화차를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특별하게 쌍화차 거리에 또 오시는 분들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쌍화차 거리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은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재생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복합문화센터 그 시내 중심에 이제 건립한다고 아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설립하려면 개인 땅을 매입을 시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비싼 땅에 꼭 가운데 복합문화센터를 해야 되는 어떤 지적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조금 보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거는 도시재생 사업을 880억 넘게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지역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 와서 보시면 한 중심의 도로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문화시설이 영화관도 있고 또 연지 아트홀이라고 해서
중국 규모의 공연 시설도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지금 거의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좀 정비를 하면 좋겠다. 한번 보시면 거기를 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건데 저도 아직 뭐 최종 입장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의회가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관련 공무원 3명을 대기 발령을 시켜가지고 공직사회가 좀 술렁였고 결국은 시의회가 뭐 190억 예산을 삭감한 거는 시장님과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풀고 만들어내야 할 것들을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경우 몰라 능력 저는 모르겠어요. 그 대목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또 책임을 전가시킨 질책성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뭐 이번 뭐 예산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하지 않고 저는 의도가 2개의 의도를 가지고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산 확보에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어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 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적극성을 띄었냐 하는 것을 한번 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조금 안이함, 나태. 이게 예산하고 무관하게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개혁과 변화를 바라지 않고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시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게 법과 제도를 정치는 개혁해야 되고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개혁과 변화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관선시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은 개혁과 변화에 관련해서는 소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직자들도 과거에 관행처럼 하던 거에 대해서 좀 탈피해서 업무도 개선과 개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해라 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은 상당히 이경규 의원님 소신껏 정치를 하고 계시고 소신껏 발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어떤 회피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개선할 건 개선의 목소리를 좀 내는 스타일 같아서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 경력이 있는 것이 아마 큰 장점이 될 거예요. 시 전체를 파악하고 또 어디가 문제 있는가도 소상히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의회 출신의 단체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냐면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단체장에 나오시면 시정을 파악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활동한 12년의 제 경험이 시정을 파악하는 부분은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출신이 단체장을 하는 게 장점도 있고 조금 단점도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당점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동학농민혁명은 특별법 만들어지고 14~15년 정도 이렇게 표류하던 것들이 제 임기 중에 또 이렇게 국가기념일이 정해지고 또 임기 중에 무성서원이 시골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9개 서원 중에서 가장 서원다운 서원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무성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쁜 마음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갔죠. 영주시장이랑 같이 둘이 단체장이 갔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께 자랑스러움, 자긍심 그리고 우리 공직자와 시장 그리고 의회가 만드는 미래 공간 여기에 무엇을 담을 건지를 우리 시민들하고 깊이 있게 좀 논의하고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성어로 올해 이택상주를 선정하셨는지 30분 정도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많고 그 좋은 일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먼저 알아야 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홍보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읍의
가치라는 것을 시장의 기치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해주시죠.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작년에 제정돼서 국가기념식을 광화문 앞 광장에서 했거든요. 5월 11일 날. 예. 상당히 큰 성과였고요. 그걸 전국대회 그 기념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문제가 그럼 이제는 전라북도를 갖고 와야 되지 않냐 기념식을 그렇죠.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저는 지금 우리 황토현의 국가공원이 지금 조성을 이제 달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약 38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됐던 것은 그 황토현 기념공원을 만드는 한 가운데 길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도로를 지금 이제 대체하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일들이 상당히 진척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종 정리가 돼서 대체도로는 만들고 아마 올해부터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이 됩니다. 도에 있는 공무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속도감 있게 기념공원 조성이 추진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기념공원이 다 지어지면 정읍 황토현에서 기념식을 동학 농민혁명 국가 기념 행사를 황토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0년 정읍도 또 활기차게 시정을 운영하실 텐데요. 그 각오 우리 정읍 시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또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의회를 신뢰하면서 우리 정읍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한 해. 거기에서 정읍시가 사자성어로 지목한 이택 상주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동의 가치를, 협력의 가치를 이택상주는 다 온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에게 또 지나치게 넘치는 사람으로부터 조금은 사회의 행복과 안정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은 만큼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예. 연못 두 개가 서로 물을 주고받으면서 상생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요. 정읍시정 잘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읍시의 유진섭 시장과 함께했고요.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